카펠리에 강림한 이물을 보며 흰수염은 록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건 뭐냐? 이에 록스는 답하죠. 세계다. 카펠리에서 이무의 모습을 본 흰수염의 질문에 록스가 세계다라고 답한 것은 이무가 곧 세계 정부에 숨겨진 정점이며 전령인이 지배하는 이 체제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간파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해조강이 아닌 세계, 즉 이무라는 지배구조 자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이었던 거겠죠. 이는 세턴이 검은수염의 적단에게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세계라고 답한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즉, 세턴성이 검은수염의 적단에게 목표를 물었을 때 세계라고 답한 것은 티치가 록스의 야망을 이어받았으며 동시에 세계정부가 숨긴 진실에 손에 넣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로저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다녀온 이후 너무 빨랐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로저는 왜 너무 빨랐다고 한 걸까요? 로저의 적단이 라프텔에 도달하여 공백의 백년의 진실과 원피스의 의미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정부를 상대로 행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고대병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데르가르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면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20년 전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20년 후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더 나아가 오뎅이 이 말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해왕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해왕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탄생에 태어났는데 10개, 크는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25년 전 해왕류로부터 이 말을 들은 5년이 지난 후 20년 전 오뎅은 고대병기의 탄생이 20년 뒤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로저가 너무 빨랐다고 한 이유는 고대병기 부활은 최소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고대병기는 왜 필요한 걸까요? 이는 이무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무가 마리조아가 아닌 다른 곳에 등장할 때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갑벨리에서는 세턴의 몸을 통해, 엘바프에서는 군코의 몸을 통해, 이무가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등장한다는 것은 이무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거나 혹은 특정 장소에 구속된 영적인 존재 또는 시스템일 수 있다는 추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앞서 말한 록스의 대사입니다. 록스는 이무를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무가 단지 통치자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 자체를 상징하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의 방대한 지형 자체에 융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마리조아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이무의 생명유지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셜리의 예언입니다. 셜리는 루피에게서 강한 기운을 느끼고 무심결의 미래를 보고선 밀짚 모자에 의해 어인섬이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셜리의 예언은 대적시대의 개막, 정상전쟁 발발, 흰섬의 죽음 등 굵직한 사건을 모두 맞췄기에 루피의 여인섬 멸망은 예고된 수순일 겁니다. 다만 셜리가 본 예언은 문자 그대로 루피가 어인섬을 파괴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세계관의 구조적 맥락에서 보면 레드라인 파괴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예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인섬은 레드라인 아래에 위치하며 마리조아의 바로 아래에 있는 취약한 지점입니다. 즉 레드라인이 파괴되면 그 위에 위치한 마리조아가 무너지고 그 여파로 어인섬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루피가 어인섬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은 루피가 진짜 세계를 구하기 위해 레드라인이라는 세계의 경계를 파괴하는 대격변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대병기 플루톤이 단 한 발로 섬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전함이라는 점은 그 진정한 목표가 단순한 섬 파괴가 아니라 레드라인과 같은 거대한 지형 구조물 전체를 파괴하는 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이무가 마리조아, 레드라인에 구속된 존재라면 세계, 즉 이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존하는 물리적 기반 자체를 파괴해야만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고대병기의 압도적인 파괴력만이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즉 진짜 세계의 흑막을 알게 된 로저가 고대병기가 없어 너무 빨랐다고 한 것도, 오뎅이 고대병기가 부활할 때 베르가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한 것도, 원피스 주인공 루피가 어인섬을 멸망시킨다는 것도 모두 연결될 수 있겠죠. 오다스는 지금까지 공개된 시모츠키 가문을 표지 전체에 그려놓았습니다. 와노쿠니의 전설 시모츠키 류마, 카이도와 맞서 싸웠던 와노쿠니의 다이묘들, 시모츠키 우시마루와 시모츠키 야스이에, 전설의 도공 시모츠키 코자부로, 그리고 시모츠키 마을의 시모츠키 코우지로, 시모츠키 쿠이나, 그리고 롤로노와 조로까지. 다만 이곳에 오다스미 의도적으로 가려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자를 조로의 아버지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직계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롤로노와 성씨이며 시모츠키 혈통은 할머니를 통해 외가로 이어집니다. 즉 가려진 남성이 단순한 조로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라면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나란히 설 역사적 무게감이 부족합니다. 즉 오다스미 굳이 가려놓은 이 남성은 조로의 직계 혈통을 넘어서 시모츠키 가문의 과거 또는 숨겨진 비밀을 상징하는 제3의 핵심 인물이어야만 표지 구성의 의도가 완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나스조로입니다. 나스조로라는 이름은 조로주로와 같은 와노쿠니식 장명법입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 와노쿠니와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시모츠키 가문 또는 와노쿠니 검사였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현재 그가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인 오로성이라는 점은 반전의 극대화를 이루죠. 또한 나스조로가 소지한 초대 기철은 최상 명검이자 저주받은 검입니다. 시모츠키 가문은 화도 일문자 명검을 만든 대장장이 가문으로 이 가문이 기철 시리즈의 근원인 초대 기철과 엮여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겁니다. 게다가 나스조로가 표지에 가려진 인물이라면 원피스의 핵심 서사에 다음과 같은 거대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시모츠키의 피를 잇고 3대 기철을 쓰는 조로에게 시모츠키의 유산을 배반하고 초대 기철을 소지한 나스조로와의 대결은 단순한 강함의 싸움이 아닌 시모츠키의 숙명을 건 피할 수 없는 최종전이 되겠죠. 즉 오다쌤이 이 인물을 가려놓은 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시모츠키 가문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거나 숨겨야 했던 정치적 배신 또는 어둠의 분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스조로는 빛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한 시모츠키의 상징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